허반석의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테마에 주목해야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후반의 분위기를 좀 그대로 이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궁금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딜 봐야 될지겠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반석 패치가 주목한 테마, 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비대면 의료 가지고 왔습니다. 원격 진료라고도 하고요. 비대면 진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에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어 온 비대면 진료였고요. 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서 약국에 직접 갈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아픔을 느낄 때에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안내문들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앱과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팩스나 이런 통신을 통해서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냈을 때 약국에서 약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진료가 적극적으로 늘어나게 됐을 경우에 우리의 일상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이며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들이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6월부터 시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딱 이틀 정도 남은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8시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안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보도자료가 나온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발로 관련된 내용이 나온 자리라서 오늘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숫자 아이디어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궁금한 게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대면 진료 허용된다인데 참여 범위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포인트 먼저 정리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의약품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초진 진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조금 차치해 놓고 우리는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과 상간 벽지 도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족한 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의료진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없는 특수한 기관, 교도소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군인, 경찰들이 복무하고 있는 지역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꼭 있어야 환자들이나 생명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 AI 진단 그리고 AI 헬스케어, AI 플랫폼 이러한 이야기들 인공지능과 의료 쪽에서의 디지털화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서 확실히 자리를 매김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대면 진료까지도 이제는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로서 보았을 때의 인공지능, AI, 진단 분석, 그리고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진료 처방 이런 어찌 본다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처방, 비대면 의약품 배송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이 모든 것들 끝에는 AI와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처방받고 진단받고 드론이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의약품까지 배송해주는 일들이 결국엔 1, 20년 안에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청사진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시선으로서는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인데 이러한 플랫폼이나 이러한 기능들을 탑재한 산업화에 앞장서 있는 기업들은 어디일까? 그리고 다양화 시절에 이런 것도 헬스케어고 이런 것도 의료고 이런 것도 진단이고 이런 것도 의료와 함께 결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 투자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6월의 시장 결제일 기준으로 6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시행이 시작될 텐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있는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 위원님 궁금한 부분이요. 그러면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쪽을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법적인 허들을 어느 정도 넘겨가느냐가 될까요? 아니면 원격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AI의 파생해서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원격이라는 키워드로 파생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6월 1일 요이 땅 시작을 해서 없었던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현행 법률상 6월 1일이 되기 이전에도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 이러한 사업을 구체화시켰고 이러한 사업 속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법안이 바뀌고 개정이 되고 산업화가 더욱더 확대되면서 실적과 이익이 더욱더 확충되는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인트에 대한 정리가 저희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목명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한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격 진료를 잡고 간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기업군은 어떤 리스트일까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제가 식량 자원 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여러 종목들의 80% 이상이 그 주에 대부분 다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곡물, 수산물 이것저것 다 나왔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와 의료 정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나열해 드릴 텐데요. 뭐 JLK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 의료 솔루션 개발 공급 기업이고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도 진료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굿닥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라이프 시멘스틱은 비대면 진료 앱 닥터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비케어, 국내 요양기관 EMR이라고 하면 전자의무 기록입니다. 요양기관 시장 점유율 1위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는 우리나라 1, 2, 3차 대형 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쪽에서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기업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료와 진료 진단과 관련했을 때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기업들만 일단은 꼽아왔습니다. 이런 기업들 보신다면 코로나로 촉발된 디지털 비대면 진료에 따라서 이제 6월 1일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 정리를 좀 받아봤습니다. 저희 장 마감 이후에 공략할 수 있는 한 종목 딱 꼽아서 전략에 대한 힌트들 가득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일단 오늘 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빨간불 양대지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환율적인 이야기, 종목도 잠시 후에 브리핑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 5월 30일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화요일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남겨놓고 있는 2분기 그리고 상반기의 끝자락인데요. 기분 좋은 상승세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장 마침표가 찍힌 듯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의 이슈를 그대로 끌고 와서 반도체 중심의 훈풍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자, 자세하게 마감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양대지수 빨간불 켰습니다. 장쪽에 한 달여 만에 또 한번 연고점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고점에 맞닿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586선이 오늘 고점인데요. 2,585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딱 고점입니다. 오늘 장중 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851선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시선을 모아가나 했는데 막판에 셋이 넘어가면서 양대지수 모두 응축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러브콜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양새인데요. 수급 이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그야말로 장 초반부터 차곡차곡 사자세를 연출했습니다. 한 시간마다 제가 수급 상황을 체크해봤는데 1,000억 원씩 계속해서
매수세가 그 물량이 늘어났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에 대한 집중도는 여전히 높았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사자세가 실현됐다라는 게 오늘 일장에서도 특징으로 잡히고요. 다만 오늘 기관과 같은 경우는 투신권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금융투자 쪽에서는 소폭의 매수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 매도로 쏠린 모습이었고요. 공통적으로 오늘은 자동차 업종, 기관, 외국인 동반에서 좀 팔자세를 보였다는 점도 이 안에서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코스닥도 확인해 볼게요. 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 오전장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외국인 쪽에서 보였지만 11시 기점으로 매수로 방향을 좀 잡아가기 시작했고요. 1,000억 원 각각 넘는 매수 우위 포지션 나타났다는 점 특징 IT, 하드웨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은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였는데 오늘 다시 매수 쪽으로 여력을 보여주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1,420원 선 근방에서의 움직임 나왔습니다. 미국에 관련해서 금리 관련 이슈와 함께 부채 한도 협상 마침표가 찍히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변동성 크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고요. 1,324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원달러 환율이었습니다. 자, 머니맵을 통해서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죠. 오늘은 반도체 투톱만 가는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전체 IT로 뻗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OLED주 역시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IT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요. 시세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의 종가상의 상승폭이 더욱더 두드러졌습니다. 2.84%고요. LG전자 오늘 장중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전장 부분 쪽의 밸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성장성에 대해서 희망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10%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고요. 애플향 모멘텀을 갖춘 종목들도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LG 이노텍 역시 6%, LG 디스플레이도 3% 이상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아이디 사이즈 큰 종목에 훈풍이 불었다라는 게 오늘장의 특징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IT에 대한 외국인 러브콜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유독 반도체 전반, IT 전반의 빨간불이 진하게 들어왔다는 점 확인이 일단 되실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셀 업체 가운데서는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잘 가는 게 아니라 셀 업체 가운데 특히 삼성 SDI 오늘까지 외국인 9거래 연속 러브콜 들어온 종목이고요. SK 이노베이션 역시 동반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독 강한 흐름 연출했다는 점 특징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 연출됐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전환된 상태에서 2% 이상의 하락세가 확인이 됐고요. 기아, 현대모비스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가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서 전반적으로 고점을 뚫어내는 흐름이 나타나는 듯 했지만 오후로 가면서 상승폭이 반납된 종목들이 좀 이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다만 현대 미포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합니다. 6%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장중에 나왔습니다.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가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뉴스에 따라서도 강한 시세가 유지됐다는 점 특징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업종별 등락이 상당히 뚜렷했는데요. 반도체, IT를 제외하고 업종별 상승률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쪽이 통신입니다. KT, LG U+, 오늘 1에서 2% 상승 흐름 그렸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분 좋은 상승인 듯하고요.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결제일 기준으로 이제 6월 달에 접어드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셀인 메이냐 아니냐. 그때 제가 5월 달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는 5월의 캐치프레이즈를 물러서지 않는 용기라고 정했습니다. 5월에 시장이 잠시 주춤을 하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저가 매집에 나설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아직 시장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지속적인 매수 확대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외국인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에서
상승 탄력도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늘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월 1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고 있는가, 깨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승 탄력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트폴리오에 없어서 안타깝다, 반도체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느냐? 오늘 특히 유독 오른 대형주가 있는가? 그리고 그 상승의 주요 수급이 외국인인가?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외국인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상승 탄력도가 강한 구간에서 오히려 반등 탄력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하는 대로 가는 대로 보는 대로 보고 있었다면 우리도 잘 인내했다. 그럼 그 결과가 계좌에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스트롱 롱 포지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는 외국인이 바라보는 방향을 보자라는 조언을 꾸준하게 해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우리 힌트 좀 가득 얻어보죠. 비대면 의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감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한 종목 좀 꼽아서 전략 이야기 좀 빠르게 해볼게요.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 유입을 본다면 한 달 사이에 외국인들의 순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플랫폼을 기존 사업에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EMR, 전자의무기록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요양의원이 아니라, 요양기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1, 2, 3차 병원이죠. 그러면 대형 병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병원과 약국, EMR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MR이 중요한 이유는 이 환자에 대한 기록들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때 이 환자를 조회했을 경우에 어떠한 병력이 있는지, 어떠한 약을 처방받았는지, 최근에는 어떠한 병력에 따라서 이러한 약을 복용 중인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더욱더 수월히 그리고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원격 의료 구축 실적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5,000개 이상 국공립병원, 민간병원, 교정기관, 교도소 같은 곳 말씀을 드렸고요. 국방기관에서도 비트컴퓨터의 플랫폼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7,700원 먼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내일 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기가 참 좋을 텐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121선을 지지하는 가운데 6,700원 아래에서 매수하기가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면 야금야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지금 당장 이 가격대에서 종가 보고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쭉 지켜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6,7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700원 각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임박한 이야기가 나온 구간에서 다시 한번 테마 들고 와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연휴 이후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습니다. 내일도 기분 좋은 상승세 기대하면서 5월 마지막 거래일도 여러분과 인사드릴 준비 단단히 해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